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물건 번호는 120247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은요, 2003년 11월 3일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연면적 계속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49제곱미터, 평수로는 166평입니다. 연면적 말이죠. 연면적은 1769제곱미터죠. 평수로는 535평입니다. 현재 매가 52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 중입니다.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 이금융 기준으로 최대 융자 47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융자는 37억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인수가 18억으로서 자기 자본 18억으로서 본 호텔이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월 매출은 매달 4,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주차는 다수 가능하시고요. 객실수가 상당히 많죠. 44개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 있고요.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353만 5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1,168만 5,950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호텔을 13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13억을 투자해서 전체입니다. 골조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을 때 과연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제가 예상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호텔이고요. 본 호텔은 말이죠. 인근에 보시면 인근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자, 그 다음에 유흥,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지역은 말이죠. 호텔이 분산된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밀집 지역이 아니고 분산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산된 지역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적다. 따라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호텔에 이렇게 상권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상권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8차선 대로변인데요. 여기가 8차선 대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상권이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상권이 있는데, 도로 위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주로 이제 20대가 많이 방문하는 상권입니다. 이쪽은 말이죠. 호텔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유흥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호텔이 입지하고 있는 상권은 바로 이쪽 상권인데요. 이쪽 상권은 상대적으로 30대, 40대, 5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쪽은 호텔이 어떻다?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먹자, 유흥,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한 이쪽에는 공공기관도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객실수가 말이죠. 객실수가 44개입니다. 44개. 22개가 아니고 44개예요. 44개를 우리가 손님을 유치해서 평일날 주말은 말할 것도 없겠죠. 평일날 우리가 만시를 누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고객을 유치해서 만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라고 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44개를 이제 100%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00%라고 이렇게 보시면 해당 상권은 말이죠. 연인 고객으로 100%를 우리가 만시를 채우기도 어렵고요. 또한 출장 손님으로 100% 우리가 만시를 숙박을 채우기도 좀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어떠한 상권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일날 기준으로 숙박을 우리가 만시를 채운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유지했을 때 만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그러한 구분을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출장 비즈니스 손님을 우리가 좀 유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인 손님을 또 유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흥 손님 이런 고객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평일날 숙박 기준으로 100%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객실이 22개면 말이죠. 이렇게 큰 구분 없이도 우리가 평일날 만시를 누릴 수 있겠으나 44개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해당 상권이 어떻다?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고객이 많이 오는 상권이다. 왜?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으면 어떻다? 출장 고객이 일단 좀 오시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장 고객은 30%, 그 다음에 연인 고객은 60%. 60%, 그 다음에 유흥 고객은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재오픈을 했을 때는 말이죠. 이 유흥 손님은 좀 무시해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고객 30%, 연인 고객 70% 이렇게 받으셔도 무방하고요. 또는 유흥 고객은 최대 10%. 5% 내지 10%까지만 우리가 유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객실수 44개를 우리가 평일날 만실로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객실수가 적으면 말이죠. 이렇게 고객을 구분해서 유치를 안 해도 평일날 기준으로 우리가 숙박을 만시를 누릴 수 있겠으나 객실수가 44개면 평균 객실수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략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줄 아셔야 된다. 어떻게? 출장, 연인, 그 다음에 유흥 손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이죠. 대분류를 해서 해당 상권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지만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손님을 한 30% 정도 유치를 하시고 나머지 객실을 우리가 연인이나 그리고 조금 그죠? 최대 10%입니다. 유흥 손님을 유치를 하셔서 평일날 만시를 누리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인근에 보시면 리모델링이 된 호텔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호텔이 있기 때문에 13억을 투자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저에게 영업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재오픈했을 때 우리가 월 매출 1억 2천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 매출을 1억 2천만 원 도달했을 때에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숙박 매출이 얼마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실 매출을 얼마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실 단가죠. 객실 단가. 객실 단가는 첫 번째 숙박 단가로 나눠보고 대실 단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월 매출 1억 2천을 또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탠다드 기준이 객실을 우리가 몇 개를 우리가 44개 중에 몇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나 정도 받느냐. 두 번째는 이제 뭐 디럭스룸, 준툭실 정도의 개념이죠. 준툭실을 44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우리가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객실 단가를 얼마를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 또는 스위트룸이죠. 스위트, 특실 개념의 객실도 44개 중에 몇 개를 할당을 하고 객실 단가를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월 매출 1억 2천을 제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또는 평일날 숙박 단가와 금요일날 숙박 단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숙박 단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평일날은 며칠, 금요일은 며칠, 토요일은 며칠, 합계는 30일. 그래서 총 매출 1억 2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종합해서 말이죠. 월 매출 1억 2천에 도달한다는 그런 분석을 마친 호텔입니다. 네, 본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을 따로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이자가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47억이죠. 13억 리모델링 조건부로 2금융 기준으로 47억입니다. 네, 47억을 우리가 이 금융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현재 기준으로 이자율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3억 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2,546만 원이네요.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어떤 대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총 얼마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비용까지 18억 투자하시죠? 18억 투자 시 월 매출 1억 2천 중에 매달 발생하는 매월 순수익은 말이죠. 순수익은 2,654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자기 자본 18억 투자 대비 기대 수익률은 말이죠. 17.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7%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고금리 시대에도 말이죠.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매출이 높다고 먼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 모텔이 분산된 지역이다. 즉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객실 44개를 우리가 평일날 만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누릴 수 있는 본 물건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